2026년 광양신문 기자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기자를 위한 생성형 AI 실무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취재 기획부터 자료 분석, 기사 작성, 팩트체크, 그리고 콘텐츠 확장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연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교육의 최종 산출물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기사 아이템 5개입니다. 지역 현안에서 취재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둘째, 1페이지 쟁점 브리프를 작성합니다. 보도자료, 회의자료, 수치자료를 요약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셋째, 기사 초안 1건을 완성할 겁니다. 제목, 리듬은 본문 구조가 잘 잡힌 기사 초안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체크리스트를 완성합니다. 출처, 수치, 인용문, 그리고 AI 오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표를 작성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면 이렇게 5분 만에 광양제철에 대한 뉴스 초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광양제철의 눈부신 이야기나 철강 도시의 신기루 광양 파헤치기 같은 내용들을 빠르게 생성해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기자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3시간 운영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는 도입 시간으로 AI 시대의 기자 업무 변화와 실습 규칙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어서 14시 20분부터 15시까지는 실습일로 지역 이슈 기반의 취재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15시부터 15시 40분까지의 실습 2에서는 자료 요약, 수치 분석, 쟁점 브리프 작성에 집중하고요. 15시 40분부터 16시 20분까지는 실습 3으로 기사의 제목, 리듬은, 본문 구조를 설계합니다. 16시 20분부터 16시 45분까지는 실습 4, 팩트체크와 출처 검증, 윤리 점검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6시 45분부터 17시까지는 확장 세션으로 카드뉴스, 쇼폼, 인포그래픽으로의 변환을 다룹니다. AI 시대의 기자 업무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첫째, AI는 기자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취재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둘째, 기자는 질문을 설계하고 자료의 맥락을 판단하며 최종 보도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좋은 프롬프트는 좋은 취재 질문과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하죠. 넷째, AI 활용의 핵심은 속도보다 정확성, 편의보다 신뢰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실습 전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비공개 취재원, 민감한 내부 자료는 절대 AI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둘째, AI 답변은 기사 원고가 아니라 검토해야 할 초안입니다.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출처가 없는 문장, 수치, 인용은 기사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넷째, 원문 자료와 AI 결과물을 함께 보관하여 검증 경로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구별 역할을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기사 구조 설계, 제목과 리드문 후보 생성, 표 정리, 문체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클로드는 긴 글을 다듬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며 인터뷰 정리와 원고 유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제모나이는 긴 문서 요약, 검색 기반 확인, 구글 생태계 자료 검토, PDF 요약에 유용하며 퍼플렉서티는 출처 기반 탐색과 쟁점별 참고 자료 및 링크 확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나는 지역신문 기자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 아이템 5개, 각 아이템의 취재 필요성, 추가 확인해야 할 출처, 예상 제목, 리스크를 표로 정리해줘. 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처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5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는 역할입니다. AI가 어떤 전문가 관점에서 답변할지 지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역신문 기자, 편집자, 팩트체커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입니다. 기사 아이템 발굴, 리드문 작성, 오류 점검 등 결과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료입니다. 원문, 숫자, 발언, 배경 정보를 구분해서 AI에 제공합니다. 넷째는 조건입니다. 분량, 문체, 금지사항, 출처 표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입니다. 불확실한 내용은 수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하게 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기본 프롬프트 공식은 역할, 목적, 자료, 조건, 그리고 출력 형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할은 지역신문 기자, 목적은 취재 아이템 발굴, 자료는 보도자료, 통계 등, 조건은 500자, 중립적 톤, 출력 형식은 표, 리스트, 요약문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기자 업무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써줘라고 요청하기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줘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실습 1. 지역 이슈 찾기를 진행합니다. 광양 지역의 생활, 경제, 행정, 복지, 환경 이슈를 주제로 삼아주세요. 단순한 홍보성 소재보다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문제, 변화, 영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에게 아이템을 요청한 후 기자님들의 현장 감각으로 그 가능성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습 프롬프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양 지역신문 기자의 관점에서 최근 지역 독자가 관심 가질 만한 취재 아이템 10개를 제안해줘. 각 아이템마다 핵심 질문, 필요한 자료, 취재 대상, 예상 제목을 표로 정리해줘. 이 표 형식에 맞춰 아이템을 정리해보세요. 아이템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성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큰지, 생활, 안전, 예산, 복지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새로움입니다. 기존 보도와 다른 지점이 있는지, 변화, 갈등,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검증 가능성입니다. 확인할 자료와 취재원이 있는지, 공문서, 통계, 인터뷰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집니다. 넷째, 실행 가능성입니다. 오늘 취재로 진전시킬 수 있는지, 시간, 접근성, 자료 확보가 용이한지 판단합니다. 핵심적으로 좋은 아이템은 지역에 의미 있고 차별화되며 검증 가능하고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습 1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아이템명은 짧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고병충 고등 불편 실태처럼 말이죠. 핵심 질문은 독자가 궁금해할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필요 자료는 통계, 예산서, 회의록, 현장 사진, 인터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차 제목은 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목 후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습 2 자료 요약 준비 단계입니다. 보도자료, 회의자료, 조례안, 예산자료, 통계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문단, 표, 숫자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AI에게 단순 요약만 시키지 말고 쟁점, 누락정보, 추가 취재 질문을 함께 요청하세요. 실습 프로세스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핵심 내용 5줄로 간단히 요약합니다. 둘째, 기사 가능한 쟁점 3개를 찾습니다. 셋째, 확인해야 할 수치 5개를 선별합니다. 넷째, 추가 취재 질문 5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목도 높은 제목 후보 5개를 제안합니다. 이때 불확실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요약은 짧게, 쟁점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원문을 문장만 줄인 나쁜 요약은 기사 가치와 쟁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요약은 누가 무엇을 왜 얼마나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자 관점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주민 영향, 예산, 형평성,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에 없는 이해관계자, 반론, 현장 사례 등을 추가 취재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핵심만 담은 명확한 요약이 좋은 기사를 만듭니다. 수치 자료를 기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숫자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비교 기준과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년 대비, 지역 간 차이, 인구 대비 비율, 예산 대비 효과 등을 확인하세요.
AI에게 계산을 맡길 때는 원자료와 계산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인구 감소나 예산 증가, 관광객 수 변화와 같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감소폭과 감소율 계산, 인구 유출 원인 제시, 증가율 계산 등 분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습 팁으로는 수치를 그대로 쓰지 말고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를 함께 작성하고 비교 기준과 비율을 활용하며 AI 계산 결과는 반드시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1페이지 쟁점 브리프 구성은 핵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고 독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성 항목으로는 제목, 핵심 요약, 주요 수치, 취재 질문, 취재 대상, 기사 방향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은 광양시 청년 인구 감소가 일자리, 주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내용처럼 35문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주요 수치는 청년 인구 감소율, 실업률, 월평균 소득 같은 구체적인 숫자와 출처를 명시합니다. 취재 질문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나 정책 체감도처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질문 5개를 제시하고 취재 대상은 담당자, 기업 인사 담당자, 구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기사 방향은 문제 제기형으로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과 정책 효과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팁은 독자가 10초 안에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쓰고 최신 자료와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습 2의 결과물은 1페이지 쟁점 브리프 완성입니다. 자료 요약, 핵심 쟁점, 추가 취재 질문, 기사 방향까지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 요약에서는 고령 인구 3만 명 돌파와 같은 핵심 정보를, 핵심 쟁점에서는 고령화 가속과 복지 부담을, 추가 취재 질문에서는 고령화 대책을, 기사 방향에서는 고령화 현실과 정책 대응 점검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상 기사 제목은 광양시 고령화 가속, 복지 재정 비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핵심 한 줄 요약은 광양시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입니다. 처럼 작성하여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습 3, 기사 구조 설계입니다. 기사 구조는 제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궁금증 흐름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광양 청년 인구 감소 왜 심각한가? 와 같이 독자의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드문은 사실, 문제, 변화, 현장 중 무엇을 앞세울지에 따라 기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문은 핵심 사실, 배경, 영향, 관계자 반응, 향후 과제 순으로 정리하는 5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실습 프롬프트로는 광양시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영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 5개, 리드문 3가지, 본문 소제목 4개, 확인해야 할 사실 5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 만들기는 독자에게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을 활용합니다. 첫째, 정보형 제목은 핵심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며 행정, 정책 기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청년 인구 3년간 12% 감소와 같습니다. 둘째, 문제 제기형 제목은 불편, 갈등, 사각지대, 예산 문제 등을 드러내 문제의식을 환기합니다. 광양 청년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현장형 제목은 주민 목소리나 현장 장면으로 독자의 관심을 끕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 원해와 같은 인용문이 활용됩니다. 넷째, 해설형 제목은 복잡한 사안을 쉽게 풀어 이해를 돕습니다. 복지 예산 어디에 쓰이고 있나? 한눈에 보기와 같은 제목이죠. 제목 작성 팁은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고 숫자, 질문, 인용 등 구체적 요소를 활용하여 클릭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리드문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기사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형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둘째, 현장형은 장면과 인물로 시작하여 독자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셋째, 문제 제기형은 독자의 의문을 던져 관심을 유발합니다. 넷째, 해설형은 배경 설명 후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여 복잡한 사안을 쉽게 풀어줍니다. 각 방식에 맞는 예시 문장과 사용 상황을 참고하여 기사의 성격에 맞게 선택하세요.
제목과 리드문은 독자가 기사를 계속 읽을지 결정하는 관문이므로 불필요한 수식어는 줄이고 핵심 키워드를 앞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드문 실습 프롬프트에서는 같은 자료라도 리드문 방식에 따라 기사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AI에게 여러 버전을 만들게 한 뒤 정확성, 현장성, 독자성을 기준으로 최적의 리드문을 고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과장된 표현, 감정적 단정, 확인되지 않은 원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형, 현장형, 문제제기형, 해설형 4가지 방식으로 리드문을 2문장 이내로 작성해 보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 중 핵심 정보를 담는 팁을 활용하세요. 또한 지역신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문단 설계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5문단 구조로 구성합니다. 1문단은 핵심 사실과 기사 가치를 담아 독자의 관심을 끌고 23문단은 구체적인 수치, 근거, 주민 영향을 제시하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45문단은 기관 설명, 반론, 향후 과제를 다루어 맥락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합니다. 각 문단은 23문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핵심 정보, 구체 근거, 영향, 설명 및 반론, 그리고 전망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4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짧게 쓰세요.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확하게 쓰세요. 주어, 수치, 날짜, 기간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으로 쓰세요. 판단 표현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앞세워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넷째, 지역답게 쓰세요. 주민 영향과 현장 맥락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작성 후 이 4가지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수치는 최신 자료와 단위를 명시하며 지나치게 길거나 모호한 문장은 반드시 수정하고 주민의 삶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표현을 추가하세요. 실습 3의 결과물은 제목 3개, 리드문 1개, 그리고 기사 초안입니다.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자의 관점에서 최종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3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핵심을 드러내도록 간결하게 작성하고 리드문 1개는 육하원칙 중 핵심 내용을 담아 기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사 초안은 육하원칙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AI 문장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 결과물은 어디까지나 초안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과 문장 수정을 거쳐 최종 기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4 팩트체크 기본 원칙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원문 확인입니다. AI가 제시한 수치, 날짜, 법령, 인명, 기간명은 반드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출처 표시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문장은 기사 본문에서 제외하거나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셋째, 인용문 처리입니다. AI가 만든 인용문은 실제 발언이 아니므로 절대 따옴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반복 검토입니다. 팩트체크는 기사 작성 후가 아니라 작성 중간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이것이 신뢰받는 기자의 기본임을 명심하십시오. AI 환각을 잡는 질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광양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알려줘와 같은 나쁜 질문은 환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광양시 2026년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보도자료, 공고문, 보도기사 링크를 날짜 순으로 5개 제시해줘 와 같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출처 확인, 추정과 사실 구분, 팩트 오류 방지, 균형 잡힌 시각 확보, 그리고 신뢰성 향상과 같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출처를 항상 요청하며 추정은 제외하고 사실만 확인하고 표로 정리해 검증하며 반대 의견과 수치 기준을 함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전 팩트체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 항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날짜는 행사일, 기준일, 발표일이 맞는지 원문과 대조하고 수치는 합계, 비율, 전년 대비 계산이 맞는지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 과정을 재검토합니다. 기관명은 공식 명칭과 부서명이 맞는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인용문은 실제 발언과 문맥이 맞는지 녹취나 자료를 확인하여 인용하세요. 출처는 기사에 표시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링크나 문서를 보관하여 확인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최종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보도윤리와 AI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기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AI 답변은 취재원이 아니며 AI 자체는 출처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사 책임은 도구가 아닌 기자와 언론사에 있습니다. AI가 오류를 생성했더라도 교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셋째, 민감한 사건, 개인 피해, 의료법률 수사 관련 사안은 AI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전문가 확인과 원자료 검증이 필수입니다. 넷째, AI 활용 사실 공개가 필요한 경우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습사의 결과물은 기사 초안 검증표입니다. 수치, 이름, 날짜, 출처, 인용문, 과장 표현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50억 원이라면 정확히 150억 3,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날짜는 연월일까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는 관계자에 따르면 대신 광양시청 보도자료처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용문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억대 최고의 성과 같은 과장 표현은 성과가 개선됐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수정합니다. 작성 후 모든 항목을 점검하고 의심되는 내용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사 초안을 완성하세요. 이제 콘텐츠 확장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사는 길게 설명하지만 카드 뉴스는 핵심 메시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드 1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제목, 핵심 수치, 주민 영향, 확인해야 할 정보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 프롬프트는 아래 기사 초안을 카드 뉴스 6장 구성으로 바꿔줘. 각 장마다 제목 1개, 본문 2문장, 시각화 아이디어 1개를 표로 정리해줘. 와 같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청년 일자리 확대 기사를 청년 일자리 더 넓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각 카드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 아이디어와 함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콘텐츠 확장 중 숏폼 스크립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5초 분량의 숏폼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숏폼은 첫 3초의 질문이나 핵심 사실을 던져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자막은 짧고 명확하게, 장면은 현장 이미지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정책 홍보보다는 독자가 알아야 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정말 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핵심 수치를 제시하고 현장 사진, 주요 투자 분야 아이콘, 정책 기대 효과 등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더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와 같은 마무리 안내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비율, 짧은 자막, 배경음악 활용 등의 팁도 함께 참고하세요. 다음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 확장입니다. 뉴스 기사를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합니다. 첫째, 핵심 숫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 13개만 강조하여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흐름도입니다. 정책 절차나 사건 경과를 단계로 보여주어 과정이 명확해집니다. 셋째, 비교표입니다. 전년 대비 지역별 차이, 제도 전후를 비교하여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넷째, 콜아웃입니다. 독자가 놓치기 쉬운 의미를 짧게 설명하여 왜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시각화로 단순화하고 색상과 아이콘으로 가독성을 높이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워크시트 1 아이템 발굴표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아이템명은 AI 기반 지역 맞춤형 취업 매칭 플랫폼처럼 간략하고 핵심을 요약해야 합니다.
취재하고 싶은 지역 이슈는 광양시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일자리 부족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 질문은 AI 매칭 플랫폼이 실제로 청년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처럼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만듭니다. 필요 자료는 광양시 청년 취업 통계처럼 확인할 문서와 수치를 정리하고 취재 대상은 광양시 일자리 정책 담당자처럼 인터뷰 후보를 작성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은 기사가 되며 인터뷰 전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고 자료 출처를 확인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워크시트 2 자료 분석표 예시입니다. 예시 기사인 광양시 2026년까지 청년 일자리 1,200명 추가 채용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실습 포인트를 기재합니다. 핵심 사실은 2026년까지 청년 일자리 1,2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사실처럼 본문 첫 단락에서 확인하고 주요 수치는 1,200명, 2026년까지 4대 분야처럼 본문과 표에서 추출합니다. 누락 정보는 총 예산 규모, 재원 출처처럼 기사에 빠진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은 청년 일자리의 질, 예산 대비 실제 효과처럼 기사 가치가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최종적으로 광양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 계획은 좋지만 예산 규모와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3 기사 초안표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조하여 완성도 높은 기사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 제목은 광양시 청년 월세 지원 2배 확대, 주거 부담 덜어준다처럼 간결하고 핵심 내용이 드러나게 작성합니다. 리드문은 광양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와 같이 핵심 사실을 이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본문 구조는 지원 확대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예산 및 기대 효과, 시 관계자 의견 등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하고 확인 목록에는 지원 대상 연령, 예산 규모, 신청 기간, 담당 부서, 관련 통계 등 검증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담으며 사실과 수치는 반드시 확인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워크시트 4 검증표 예시입니다. 광양시 2026년까지 청년 일자리 1,200명 추가 채용 추진 기사를 예시로 들어 검증 항목별로 체크합니다. 검증 항목에는 체크 질문을 구체화하고 출처는 광양시청 보도자료처럼 문서, 링크, 취재원이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치는 1,200명 산출 근거와 기준 연도처럼 계산과 기준이 맞는지 검증하며 인용은 실제 발언과 일치하는가를 원문과 개조합니다. 윤리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편향, 과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대부분의 항목이 확인되었으며 수치의 세부 산출 방식 일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처럼 종합 판단을 내리고 최종 판정을 합니다.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5개를 소개합니다. 첫째, 기사 쟁점 찾기 프롬프트는 이 자료에서 기사 가치가 있는 쟁점만 3개 뽑아줘. 각 쟁점마다 왜 중요한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지 함께 써줘. 입니다. 둘째, 확인 필요 내용 분리 프롬프트는 출처가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을 구분해줘.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입니다. 셋째, 제목 후보 만들기 프롬프트는 지역신문 문체로 제목 10개를 제안해줘. 정보형, 문제제기형, 현장형을 섞어서 써줘. 입니다. 넷째, 리드문 다시 쓰기 프롬프트는 리드문을 사실형, 현장형, 문제제기형으로 각각 2문장 이내로 다시 써줘. 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안 검토하기 프롬프트는 이 기사 초안에서 오류, 과장 표현, 근거 없는 주장, 누락된 반론을 찾아 표로 정리해줘. 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역할, 목적, 자료, 조건, 출력 형식을 함께 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기사 작성 전 사전 점검으로 오늘 사용할 자료 4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첫째, 보도 자료나 회의 자료 1건을 준비하여 기사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둘째, 기사로 발전시키고 싶은 지역 이슈 1개를 정하여 기사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AI가 만든 결과와
원문 자료를 나란히 보며 검증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은 수정하고 출처를 확인합니다. 넷째, 최종 산출물인 아이템표, 쟁점 브리프, 기사 초안, 검증표를 완성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점검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 평가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기사성은 지역 독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인지 30%를 차지합니다. 둘째, 정확성은 수치, 출처, 인용이 검증되었는지 30%입니다. 셋째, 완성도는 제목, 리듬은 본문 구조가 명확한지 25%입니다. 넷째, 확장성은 카드 뉴스나 숏폼으로 전환 가능한지 15%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준수는 형식, 분량, 기한 등 요청 사항을 충족했는지 가산점 또는 감점이 있습니다. 실습 성공을 위한 팁으로는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치나 인용은 공식 출처를 확인하며 제목과 리드문에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전달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AI 활용 3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빠르게 만들고, 둘째, 천천히 검증하고, 셋째, 기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AI는 기사 생산의 출발점을 앞당기지만 보도의 신뢰는 기자의 확인과 책임에서 나옵니다. AI로 초안과 자료를 빠르게 생성하고 사실과 맥락을 꼼꼼히 검증하며 보도의 방향과 표현, 책임은 기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뛰어난 도구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이며 독자를 위한 기사인지 항상 질문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실험하여 기자님도 AI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AI 사용 업무를 점검하고 이 3원칙을 지켜 신뢰받는 기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질의응답 및 현장 적용 시간입니다. 실제 기사 업무에 AI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표에서 기사 구조를 잡고 기사를 작성한 후 검증을 거쳐 최종 기사를 완성하는 흐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의 출처를 어떻게 확인할까? 와 같은 더 좋은 질문을 공유하고 교육 후에도 사용할 개인별 AI 루틴을 정리해 보세요. 매일 기사 주제 질문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찾아 핵심 수치를 정리하며 기사 구조 초안을 만들고 검증 질문을 던지는 루틴을 만들면 업무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점을 바로 실습에 적용하여 질문이 명확해야 AI 답변도 정확해지고 출처와 사실 확인이 기자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록은 이미전이라는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신문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취재 아이디어 발상이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노트북 LM은 긴 문서나 여러 소스에서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광양시의 산업 구조적 한계와 정주 및 환경위기 분석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광양제철소 이후 철강 산업에 편중된 광양시의 문제점,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 부족한 의료교육, 인프라로 인한 인구 유출 등 복잡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철강 중심 산업 구조가 광양시에 주는 위기와 한계는? 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AI 도구는 브루입니다. 브루는 AI가 영상 편집을 쉽고 즐겁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500여 개의 AI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무료 이미지, 비디오, 배경음악을 제공합니다. 특히 텍스트만으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은 기자님들이 숏폼 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맥, 윈도우, 우분투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니 지금 바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